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에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국 수습 필요성에는 동의를 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야 대표의 만남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만나서 그 전에 고시 공부 같이 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 화기애애한 듯 보였는데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그 탄핵소추, 그러니까 최재감사원장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소추 지금 14개가 계류 중인 이 상황을 먼저 좀 꺼냈어요. 오늘 좀 대화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화기애애하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모습 보여준 것은 엊그저께 원내대표끼리 만났을 때보다는 좀 낫어요. 그죠? 원내대표 때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써온 걸 읽으면서 서로 공격하고 말았거든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에 좀 부드러운 분위기로 대한 것 같고, 권성동 대표는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만나서 비슷한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권성동 대표가 요구한 것이 이제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14건이나 지금 올려놓고 사실은 국정을 완전 마비시키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정권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법들을 마구 지금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사실은 이 법들이 다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2 요구를 해서 부결시키면 또 그 이해관계자들은 국민의힘에 상당한 또 비난을 퍼부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운영을 하면 정부 곳간이 거덜날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이런 법을 절대로 해결을 통과시키지 않고, 만약에 거꾸로 지금도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생각이 있다면 또 이런 법을 처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법을 그냥 부결시킴으로써, 제2 요구에서 부결시킴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그런 얄팍한 기회주의적인 사고로 이제 이런 법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권성동 대표가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저 헌정 질서가 빨리 회복되어야 된다 하면서 사실은 빨리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화기애애 보이는데 사실은 서로 가시가 있는 발언을 교환했었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또 잠시 뒤에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탄핵 소추 좀 철회하라, 그리고 개헌론에 대한 이야기도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좀 꺼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했는데 여당이 주도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양보할 뜻도 밝혔고요. 그 뜻은 민생 안정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하는 총재가 지금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너무 부진하다, 그래서 확장적 경제정책,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는 총재는 상당히 보수적인데 재정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만큼 국내 경기가 안 좋다, 민생이 안 좋다 하는 이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골목상권, 소상원들이 너무 힘들고 아마 장사하는 가게 중에 10곳 중에서 2곳이 지금 폐업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또 연말에 송년 파티도 다 지금 취소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추경의 필요성을 하는 총재와 마찬가지로 그런 민생 안정을 좀 강조를 한 것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개헌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선을 치르자, 이런 주장을 하셨던 분인데 오늘도 민생 안정을 강조하는 자리에 오셔서 또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개헌은 필요하죠. 과도한 대통령의 권력 때문에 또 이런 개헌까지 온 이유도 있으니까요. 또 여야가 상생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또 헌법기관 속으로 분산해야 된다 네.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다 원론적으로는 공감합니다만 지금은 국정 안정이 우선이고 민생 안정이 우선인 이 시국에 또 개헌을 꺼내서 탄핵 이슈를 이런 개헌 이슈로 이슈를 돌려서 뭔가 탄핵 소추 기간을 좀 늘려보겠다는 그런 정략적 발상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개헌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국정을 안정시킬 것인가 민생을 안정시킬 것인가 그래서 여야의 정치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정 안정 네. 그 본회의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4조나 삭감한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삭감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내년도 예산 그 집행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추경하자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잘못한 일이니까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갔어요. 지금 이 만약에 추경을 하자고 하면 그러면 무슨 내용을 추경을 할 것인지 그 내용도 없이 아마 이재명 대표는 또 무슨 민생 지원금 또 무슨 골목 상권 보완답시고 또 상품권 나눠주자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는 똑같은 이야기 하면서 예산을 깎아놓고 추경하자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이제 잠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짧게 듣겠습니다. 예산 4조를 삭감한 것은 예. 민생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라든지 과도한 수사 또 전혀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는 이런 특활비를 중심으로 해서 그건 몇백억 되지도 않아요.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민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정액시키고 추경하는 데는 예. 언제든지 저희들이 나설 그 자세다. 그걸 알겠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뭐 예, 예산안 알겠습니다. 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어서요. 좀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그리고 또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도 열렸는데요.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이 문제는 곧 결론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금 그 탄핵 소추 된 대통령의 지위가 사고인가 또 권리인가 이런 논란으로 가면 분명히 권리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한덕수 대행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그 논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헌법재판관 임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법안 거부권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봐야 될 겁니다. 즉 대통령의 지위가 아직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를 못한다고 주장하면 당연히 헌법재판관 임명도 못하는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재판관 임명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 비슷한 그 권한 행사이니까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거부권 행사를 법안 거부권 행사를 하면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또 재판관 임명은 하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뭐한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서 여야가 좀 합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지금 여당은 탄핵 소추 시간을 자꾸 끌기 위해서 임명을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국회에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라고 거듭 의지를 밝혔고요. 또 실제 이번에는 국회 추천 3인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권한 중에서 적극적인 인사권과 소극적인 인사권을 나눈다면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이번에 추천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야 합의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국회 추천 몫으로 그렇게 추천하기 때문에 대행이라도 얼마든지 임명이 가능하다 하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또 실제 그 한덕수 권한 대행도 법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민심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선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겠다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또 심지어 국힘 추천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당연히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에 법적 시비는 없는 것으로
총리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국민 여론인데 국민 여론은 6인 체제, 불안한 6인 체제, 심리는 가능하지만 과연 7인 이상으로 심리가 가능하고 또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선에 맞게끔 하더라도 9인 완전체로 이번에 탄핵 심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다 하는 것으로 또 파악을 하실 겁니다. 최 전 의원님, 그 조금 전에 김재원 전 최고가 임명권과 이 거부권에 대한 얘기 같이 좀 묶어서 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 임명은 해라, 뭐 이 부분에 대한 좀 지적이었는데 네. 어떤 말씀 좀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임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법률안 부분은 또 별개로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법률과 관련되는 부분은 뭐 양국법이라든지 예. 또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또 기업 내부의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를 국회에 요청하면 또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한두 수 건한 대행도 나름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저도 뭐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법률 거부권과 현재 재판관 임명까지는 별개로 볼 수 있고 한덕수 총리는 예. 내일 이제 그 6개 법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선택적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나. 찬성할 거는 찬성하고. 그런데 여기서 강조드릴 것은 일반 법률도 그렇지만 지금 국회가 이번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된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이제 통과를 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국민 여론의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 그리고 이 탄핵 소추를 빨리 끝내고 국정 안정을 시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라고 봤을 때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사태가 심각해진다. 그것은 권한 대행으로서의 현상 유지적인 권한 행사가 전혀 아니다. 또 국민의 뜻과도 맞지 않다. 예. 또 탄핵 소추에 방해되는 어떤 일방적인 권한 행사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국회가 아마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 같고요. 나머지 법률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이미 총리 시절에도 양국관리법이라든지 예. 몇 개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 의사를 그랬었죠. 펼친 바가 있어서 만약에 일부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이 온다고 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까지 이르겠나. 일부 법에 대해서는 당 내에도 신중론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 소추 뭐 가능성 나오고 하잖아요. 아까 전에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말씀 덧붙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국회에서 입법이 과도하게 잘못됐을 때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 지금 민주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하면 전부 무조건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최인호 의원님처럼 일부 법률은 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듯이 말씀하시면서 또 자기들 멋대로 어떤 부분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하겠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데 그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무슨 상황처럼 국회 다수당이라 해서 지금 무조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나 탄핵 소추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국정에 발목 잡고 마치 상황처럼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목 조르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이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그 전행을 예. 국민들이 언젠가는 심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최고께서는 그럼 이 쟁점 법안들 다 거부권 행사돼야 되는 법안이라고 하나하나 생각하고 계시는 저는 거죠? 민주당이요. 예. 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탄핵 운운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공포정치이자 공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의총에서 선임을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대신에 추천 후보위를 구성해서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일단 권대행이 의견을 모으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 사실 예.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굉장히 힘들죠. 더욱이 이 보수 정당으로서 보수 진영의 그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뿐만 아니라 직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되어서 대통령직을 그만두었고 그 전에 또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구속이 되어서 대통령의 그 예우를 박탈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다음에 만약에 만에 하나 예. 이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다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고 우리가 정권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표어도로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당신들은 대통령 세워놓으면 탄핵당하고 세워놓으면 구속당하고 그런 당에서 무슨 낯으로 지금 표 얻으려고 하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 정도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절박한 이 그 보수진영 전체가 몰락지경에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처럼 쇄신적인 면모도 있고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고 말입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그 추스림을 할 정도만 되더라도 예. 빨리 비대위원장으로 세우자 뭐 이런 입장에서 지금 의원총회도 하고 중지를 모으고 있는데 뭐 그게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논의를 한 바로는 외부에서 온 비대위원장이 당을 오히려 망쳤다 이런 반성적 고찰에서 이번엔 당 내에서 중진 의원 중심으로 비대위원장을 세우자는 논의까지는 되어 있는데요. 그 이상은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조만간에 만들어야 되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내 중진 인사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권 원내대표의 겸임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 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뭐 한편 이해는 하지만 지금까지 계엄 사태 이후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 한 번 안 했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들 개인적으로는 뭐 훌륭한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번 이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의원들이나 또는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 한 분도 이 제대로 거론되는 걸 못 봤거든요. 그 계엄 해제 또 탄핵 찬성 한동훈 체제를 그렇게 지도부로 와해시키고 쫓아내놓고 길거리에서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된 분들이 다 우리 친윤 인사들. 지금 현재도 탄핵 그 소추 시간 끌기 하려 하고 느닷없이 개헌 주장하고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이런 그 국민의힘의 모습 속에서 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이라도 비대위원장 인선은 탄핵 찬성했던 분들 중에서 또 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그런 좀 합리적인 또 국민들의 의사나 민의를 최소한 반영할 수 있는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논의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당 또 뭐 계엄 옹호당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가면 뭐 민심은 뭐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전철 의원님 이제 지금 뭐 지도부 와해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뭐 며칠 전까지 지도부에 계셨던 입장에서 이제 뭐 사퇴하시고 하시면서는 어떤 지도부가 좀 들어와야 당이 괜찮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때 사퇴 결정하셨었어요? 근데 뭐 우리 지도부가 와야 된다고 하더라도 또 집단 지성에 의해서 좋은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숙고를 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최경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탄핵도 찬성하고 계엄 해제는 뭐 우리 당에서 계엄 해제를 반대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탄핵을 찬성한 분 중에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차라리 민주당 의원을 영입해서 비대위원장 시키라고 하시는 거나 별 차이가 없겠네요. 우리 당 입장의 그 당론이
이 탄핵 반대였는데 그걸 가지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 중에서 그 비대위원장을 만들어 하니 민주당에게 가장 유리한 분을 찾아내라는 뜻하고 비슷하니 아예 뭐 민주당에서 한 분 파견하시죠.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야 예, 도로 예. 친윤당으로 돌아가면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격이 어마어마하게 예, 무슨 무너지고 말씀인지 있고요.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지금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예, 예. 그래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분들을 좀 중심으로 논의해야 된다. 예. 그걸 강조드리는 거죠. 양당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예. 예,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요.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중복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넘겼습니다. 수사 혼선이 다소 좀 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부터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타겠습니까? 근데요,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바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어요.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겠다면서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달려들었거든요. 검찰도 달려들고 경찰, 공수처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수사를 하겠다고 서로 소환장도 보내고 했죠. 근데 자세히 보면 말입니다. 검찰은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라고 일부 관련 범죄 사실을 수사한다면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었는데 지난번에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이 확실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법관 입장에서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려고 별 소환장도 보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공수처로 보냈는데 문제는 공수처는요 또 기소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수사를 한다고 해야 되는데 공수처도 수사범죄에 보면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디서 수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소환장 보내고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벌어지는 이 문제거든요. 저는 하루빨리 수사기관이 제발 예. 이런 국가적인 혼란 상황에 끼어들어서 수사기관끼리 권력 다툼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은 경찰이 있고 기소권은 검찰이 있거든요.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 도대체 아마 과거 아직도 최상병 사망 사건에 관련된 외압 사건 그것도 아직 수사를 못 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수사에 과연 능력이 되는지 그 정도의 그 수사력이 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또 나서고 있는데 빨리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수사에 나서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 수사 주체 공수처가 맡게 된 이후의 수사 흐름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네, 뭐 공수처로 일단 이걸 하게 된 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이거는 뭐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도 협조를 공수처와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특검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자, 특검을 빨리 구성하고 특검이 중심이 돼서 수사를 하고 또 합동수사본부도 특검이 중심이 돼서 꾸려서 경찰이나 공수처 그리고 검찰까지 다 속도감 있게 지원하고 입체적인 수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윤 대통령도 지금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고 또 압수수색에도 경호처를 세워서 계속 그렇게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께서 예. 담화를 할 때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했으면 당당하게 수사에 제대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지 못하면 체포영장 발부를 받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